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오봉이가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로 두려움에 떠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많았던 마우스 3화였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정바름과 성유한을 실험하며 한서준에게 복수를 할 줄 알았던 데니얼은 허무하게 죽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 자기 때문에 체육관 관장인 누나가 죽게 되었다는 죄의식을 갖고 있는 최홍주는 성유한이랑 사귀고 있죠. 최홍주는 성유한이 한서준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홍주가 헤드헌터의 아들인 한서준에게 일부러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한편 성유한의 집에는 어떤 남자가 불안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꼭 죽은 동생인 것 같았는데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톱파보겠습니다. 성유한의 사진 컬렉션을 본 어벙이의 할머니는 눈치 빠르게 도망쳤지만 결국 피해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바르미의 이 대사를 듣자마자 할머니 사망 플래그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범인을 쫓던 바르미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바꿔치기 된 치국이의 손가락은 찾지 못했던 옷과 흉기와 함께 성당 지붕에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마우스 이 드라마 앞으로 어떤 전개를 보여주려고 3화부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정바름은 포도밭 사건의 뉴스를 보고 치국이의 시계가 포도밭 현장에서 발견되었음을 알아챕니다. 또한 범인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 병원에 보관해두었던 치국이의 손가락에 낚시를 하다가 찢긴 흉터가 없음을 발견하고 손가락이 뒤바뀌었음을 눈치채죠. 그리고 앞으로 정바름은 성유한의 집에서 봉이 할머니의 발목에 붙어있던 밴드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유한과 봉이 할머니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흑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화를 보면 누가 뭐래도 성유한이 진범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한서준의 아들인 재훈이는 어린 시절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바름이 왼손을 쓰는 장면은 없었으나 성유한이 왼손을 사용하는 장면은 여러 번 등장했죠. 수술을 집도할 때, 글씨를 쓸 때 모두 왼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왼손은 물론 오른손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성유한은 고무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왼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오른손으로는 열쇠를 돌리려고 했어요. 오른손잡이인 저는 왼손으로는 열쇠를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핸드폰을 왼손으로 바꿔들고 오른손으로 열쇠를 돌리려 하겠죠. 그래서 왼손잡이인 성유한이 오른손으로 열쇠를 돌리려 했다는 것은 성유한이 양손잡이라는 아주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유한이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3화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럼 3화 리뷰 시작합니다. 2화가 끝나고 모든 건 데니얼의 큰 그림이라는 내피셜을 올린 지 단 일주일 만에 데니얼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데니얼의 얼굴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포대자루에 돌을 묶어서 호수에 던졌던 건 누가 봐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데니얼의 피가 잔뜩 남아있던 놀이공원을 생각하면 데니얼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요. 데니얼이 끝까지 살아남아 이 사건을 파헤치고 한서준에게 복수할 거라 생각했는데 데니얼이 죽어버려서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제 영상에 이 드라마의 제목이 마우스인 이유가 추리를 하다가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이라는 댓글이 적혀 있었는데 정말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성유한은 왜 데니얼을 처리했을까요? 성진을 찾아간 데니얼은 몸이 불편해 보이는 개를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죽어가는 강아지를 우리 애가 데려다 겨우 살렸다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심성이 착했다고 말한 성지은은 박사님이 틀리셨다라면서도 손을 덜덜 떨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죠. 이 모습을 통해 데니얼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한서준의 아들이 결국 사이코패스로 컸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성유한에게 전화한 데니얼은 한서준 씨 아들이 맞는지 묻고는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듣고 성유한은 데니얼을 처리해버립니다. 물론 데니얼은 한서준의 아들인 성유한을 의심했죠. 하지만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릴까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데니얼과 뭔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멈출 수 없는 본능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데니얼을 처리해버린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데니얼 사건 이후 채용주를 찾아와 무섭다고 말한 것을 보면 성요한은 아주 작은 불안함도 참지 못하는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심하는 눈길을 견뎌내지 못하며 자신이 괴물이라는 걸 들킬까봐 겁이나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범행을 쇼처럼 연출하고 있는 프레데터의 모습을 보면 성요한이 불안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또한 한서준의 아들은 초등학생 때 이미 거짓말 탐지기도 피해갈 만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데니얼의 말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도 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범죄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리해야만 하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우스는 지금 대놓고 성요한이 범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데니얼과 봉이 할머니 사건 때는 성요한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줬죠. 하지만 피해자 곁에 있는 성요한의 모습일 뿐 직접적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전에 피해자 4명의 사진이 성요한의 집 지하실에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 옆에 적혀있는 메모를 자세히 보면 성요한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굴다리 밑에서 발견된 변순영의 사진에 성요한은 변순영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골목 안까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을까? 라고 메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사진에도 6번째 라고 적혀있는 메모를 보면 성요한이 범인이라기보단 성요한 또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죠. 봉이 할머니를 뒤쫓아간 건 맞지만 할머니를 공격한 건 성요한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성요한의 집에 있던 사람은 성요한이 고무치에게 써준 김준성 010-935-7853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봉이 할머니가 성요한의 집에 왔을 때 소파 팔걸이에 걸터 앉아 있던 남자 옆으로 점퍼가 있었는데요. 성요한은 집만 보더라도 엄청 깔끔한 사람으로 보여요. 만약 그 점퍼가 성요한 거라면 분명 옷걸이에 걸려 있겠죠. 하지만 소파에 그냥 툭 얹어놓은 걸 보면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의 외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이 할머니의 등장으로 이 사람은 급히 성요한의 집에서 나갔는데요. 봉이 할머니가 성요한에게 건네준 외투는 꼭 놀이공원에서 데니얼을 처리하던 그 외투와 비슷해 보이므로 성요한에게 공범이 있거나 성요한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듯 성요한은 양손잡이입니다. 특히 수술을 할 때 칼을 왼손에 들었어요. 나치국 사건의 흉기는 칼이었습니다. 성요한이 범인이라면 칼을 왼손으로 들었을 거고 피해자의 상처를 통해 범인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무치는 물론 아무도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주로 왼손을 사용하는 양손잡이인 성요한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